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번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장단기 금리 해소하고 실업률을 같이 그려봤어요. 네. 장단기 금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장단기 금리가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장단기 금리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자, 장단기 금리가 올라올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자, 이게는 이 양반도 사람이니까 지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는 장단기 금리가 해소될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될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럴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자, 위에 빨간색 차트는 실업률을 의미하고 실업률이고요. 아래 파란색 차트는 영선도 있죠. 파란색 차트는 영선도. 자, 파란색 차트 있죠. 요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 또는 해소 현상을 두 개, 그러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이 원래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네, 아니 해소됐네,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표시해, 하나의 차트로 만들어 버린 것은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해소됐으면 영선 위로 올라가고, 해소 아직도 역전 현상이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영선 아래에 있고, 자, 그렇게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은 해소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역전 현상,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 해소될 때, 이렇게 해소될 때 실업률이 팍 올라오면서, 보세요. 빨간색이 팍 꽂아는 해소될 때 오면서 그 회색 부분,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도 이제 해소되는, 맨 오른쪽에 보면 파란 차트, 해소되는 바로 그 점에 있잖아요. 이게 좀 늦어서 그렇지 지금은 해소됐어요. 해소됐어.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실업률이, 그럼 같이 실업도 올라오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을 표시하는데, 이선엽 씨는 아까 제가 그래서 말했던 5가지 이유로 이런 현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들, 워딩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표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일견이 있어요. 이유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얘기를 딱 봐도 그럴만하죠. 지금 상황은 우리 금융사에서, 미국이든 뭐 전 세계 금융사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다 이런 어마어마한 변수로 인해서 이번만큼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번만큼은 다르다 한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똑같다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선엽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선엽이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달라. 그런 것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 엄청난 일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돼 버렸죠.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천문학적 돈을 또 유포했고,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돈이 너무 기존의 바탕에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일리가 있죠. 두 번째는 공급망 붕괴에 관련된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동안 50년 동안은 이제 냉전 시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2012년도부터 트럼프 이후부터 중국의 과학 기술 굴기로 치고 올라오면서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그래, 나는 만년히 내 자리 가겠다, 이 정도에 만족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 자존심 있는 나라인데, 저 나라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야, 족가지 마. 우리가 1위 할 거야. 더 이상 니네들 1위 하는 거. 1위를 해도 얌전히 1위 한다면 그래 우리가 2위에서 그냥 만족할 수 있지. 그렇지만 너네들 1위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냐. 그야말로 제조업은 이만큼도 없으면서 오로지 금융사기로 금융공학으로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달러 뭐 패권 기축통화 이런 걸로 자 이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달러 패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하필 미국이 절대 놓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 제1의 국익이거든요. 달러 패권이. 그러다 보니까 전부 주더라는 거죠. 자, 중국은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준비된 이 전쟁을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경험 있는 그래도 모든 것을 딛고 올라오고 자 이런 어떤 역량을 갖춘 두루두루 시진핑이다 해서 시진핑을 다시 집어여버렸잖아. 세 번째 연임하면서까지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 개새끼를 봐라. 이거는 완전히 우리랑 지금 전쟁하려는 거네. 알았어 라고 나올 만큼 자 두 진영이 양보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시진핑이 나오면서 첫 워딩, 두 번째 워딩, 이런 워딩이 그야말로 중단 없는 미중 무역 전쟁을 안수하겠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들은 미국 써던 마우스 해라. 응? 우리나라의 문제다, 그거는. 자, 대만 전쟁도 기필코 하겠다, 언젠간 하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신냉전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유 진영과 그 자본주의 진영과 미국을 이슈로 하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이슈로 하는 저쪽도 반대 진영과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모든 공급을 다 맡았잖아 사실. 그래서 그거를 미국도 소비에서 쓰고 우리도 소비에 쓰고 뭐 우리는 소비는 안 했지만 중국 아직까지는 그전까지는 그렇지만 미국은 다 소비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망이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물가도 싼 물건을 쌌으니까 비교 우위가 되다 보니까 싼 물건을 중국에서 사다가 또 자기 또 비싼 거 팔면 되잖아. 이런 어떤 자유무역 체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끊기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 현상의 여파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성애비는. 그래서 코로나라든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의 부상이라든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무슨 이상한 전쟁들 이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다 깨진다. 그리고 그걸 절대로 그걸 가리켜서 경기 침체 온다. 이거는 그래서 전부 다 하수들이다. 경기 침체 안 온다. 이번에 연착륙으로 끝낸다.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연준이 끝낼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자, 이런 방송이거든요. 언뜻 들어도 저랑 완전 다른 얘기고요. 아마 일견이 있는 얘기죠. 저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데 자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섬이가 저랑 완전 다른 상이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섬이 뭐라 하느냐 당연히 그래서 엔비디아도 매수해야 된다. 지금이 싸다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가 잠깐 제가 설명했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만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전에 태조 이방원 주장한 사람이에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그런 대한민국의 테마를 하나를 국지가 테마를 만든 그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엔비디아 매수가 국내에서 저렇게 세게 펼쳐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선혁 같은 사람의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과거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미국도 저런 상황에
놓여 있고 오늘 역시나 오늘 간밤 역시나 미국이 또 금리 인하 이후로 또 급등이 났어요. 자, 이건 역시나 그동안의 저의 생각과 좀 다른, 물론 저는 조금 더 장기로 본다면 제대로 가요. 제가 얘기만 안 했을 뿐 제가 금리 인하해서 바로 뭐 수학 공식처럼 까진다고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도 첫 번째 금리 인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하 때가 더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락이다. 그거는 과거 데이터에 제가 보여준 차트에서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한테 차트 자체를 보여준 사람이고 이게 언제 진짜 폭락은 2008년도 왔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2008년도 7월 달에 또 어쨌든 뭐 그런 얘기죠. 저도 참 헷갈리네요. 이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방송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방송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어려운 방송이지만 제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오늘 나온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밤밤에 금리 인하 했는데 또 증시는 나스닥은 폭등했거든요. 금리 인하 했는데 정작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면 그런 현상은 이제 제가 말했던 그런 현상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쭉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금리 인하는 수렴기다. 설계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맞을 겁니다. 다만 조금 기다려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오늘 간밤에 있었던 이런 것들 전혀 뭐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어쨌든 간에 이선엽이란 이 양반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핵심 이유인데 그 얘기를 저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해서 특히 인공지능 관련했습니다. 인공지능. 물론 그런데 인공지능만 제가 그 부분만 딱 여러분한테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방송하려다가 오늘 이성경의 방송은요. 그동안에 제가 일주일 10일 전에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 방송은 그동안에 제가 유튜버라든가 이 유튜브 방송이 결국 유튜브에 틀은 방송이 어디 한국경제라든가 토마토 경제라든가 매일 이런 데 나가서 방송한 이런 것들 종합이잖아. 응?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에서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방송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방송이에요. 굉장히 나름 이선엽이라는 인물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꽤 실력이 나름 갖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전에 많은 부분이 틀렸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애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르는 것, 사람을 알아내는 것도 실력일 수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선엽이라는 사람 방송은 앞으로도 여러분도 들을만하다. 저는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질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엔비디아에 관련한 구체적인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실력가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찍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엔비디아에 달렸다.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논리를 펼치면서 그 중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자 엔비디아가 고평가 아니다. 엔비디아 지금 매수해야 된다. 이유는 뭐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어떤 인식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도 이 양반이 만만치 않네. 엔비디아까지 치고 들어오네. 오케이 하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하고 좀 더 길게 듣고자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의 질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것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려울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우면 여러분이 직접 이 방송 들으십시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들으면서 제가 조금 멘트를 좀 해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쭉 듣다가 그때 자르든지 말든지 제가 판단해서 이건 도저히 우리 식구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을 제가 자를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인공지능 부분까지 계속 듣기로 하고 나서 뭐 그게 뭐 1부에서 끝나든 아니면 뭐 2부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2부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2부로 넘어가서라도 오늘 방송 너무 중요한 방송인 것 같아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뭐 1부든 2부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장단기 금리 올릴 때 실업률도 올라오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의미는 뭐로 보셔도 되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다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단기 금리가 장기금리가 낮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0까지 떨어질 거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금리 즉 2년물이 또 기준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극심한 침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급격하게 인하를 하는 거니까 장기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럼 아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단기금리가 더 밑으로 가는 게 맞자고 했잖아요. 이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의 해소의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다라는 건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 급격하게 증가는 실업률 즉 이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단기 금리인 그렇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 아니라 거의 제로 수준까지 앞으로 급격하게 내릴 것 같다를 반영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자 여기서 지금까지 들은 이선엽의 얘기를 저는 계속해서 그 전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와 10년물 장기 금리와 2년물 단기 금리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높죠. 그런데 장기 금리가 낮아버린 것은 장기 금리가 더 단기 금리보다 낮아버린 것은 이거를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 거고 이 역전 현상이 오면은 이거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야. 이때 왜 역전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는 뭔가 금리를 빡세게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가까운 것이 단기잖아. 기준금리가 있으면 가까운 쪽에 단기가 있고 먼 쪽 10년, 20년짜리 먼 쪽은 멀잖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가까운 쪽이 먼저 영향을 받겠어. 먼 쪽이 영향을 받겠어요. 당연히 가까운 쪽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그때 단기금리는 반영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장기금리가 높았는데 이게 정상인데 아니 금리를 인상을 기조대로 여기서 또 기조대로를 알아야 돼. 기조대로 해버려 버리니까 기조대로만 안 하면 이런 현상 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기조대로 해버리잖아요. 연준에서 무슨 목적이 있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지 기조대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기조대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다 보니까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해버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쌓아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기준금리가 가까운 쪽의 금리를 막 끌고 가버리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단기금리까지 위로 끌고 가버리네. 영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별로 덜 영향을 받는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다가 기준금리를 계속 더 올려버리면 이제는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역전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동결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을 동결하면 이제는 또 금리 인하의 기대가 먼저 반영되고 금리 인하의 기대가 반영된다는 것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현재 포지션에도 선반영돼. 항상 금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선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금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은 3대 속성을 이해해야 된다. 하나는 반복성, 두 번째는 상대성, 상대성 리콜 순환성. 이 상대성으로 인해서 순환매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싼 게 어느 거지? 시장은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종목이 날아갔을 때,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대장 날아갔을 때에도 시장은 이 상대성 다음에, 야, 상대적으로 테슬라 너무 비싸잖아. 아, 그러면 2차 전지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럼 2차 전지가 어떤 게 싸지? 한국 에코프로. 이런 식의 항상 순환매. 이게 금융시장의 원리죠. 반복성, 상대성, 리콜 순환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반영성이죠. 선반영. 모든 게 선반영이야, 주식은. 자, 이 금융시장은 바로 지금 내가 말하는 이것마저도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포지션마저도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누적시켰던 금리 인상을 마감함으로써 그 마감했다는 그 행동 자체가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겠지라는 현상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선반영돼서. 그래서 이제 역전됐다가 금리 인상을 시도하면 역전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영선을 넘으면서 해소될 때 뭐가 왔다?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 자, 아닌 게 아니라 시장은 어느 순간 마치 시장에 선반영됐듯이, 약간 선반영됐듯이, 포지션이 선반영됐듯이 아닌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진짜 시작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진짜 시작하면, 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기준금리가 또 이번에도 단기 금리를 먼저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됐던 단기 금리를 끌고 내려오는 거죠. 기준금리가 끌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자, 이러면 다시 이게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도 영향받지만 단기 금리보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다시 높았던 단기 금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낮았던 장기 금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해소 국면으로 가는데, 이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왜 왔느냐,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 기준금리를 한두 번에 끝인 게 아니고 한두 번, 두세 번, 중립금리 정도까지만 내리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해소까지는 없는데,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끌고 추세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정상화 시키는 거니까, 중립금리 쪽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준도 시장의 예상을 초과하는 더 빡센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을 미리서 시장이 예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막 금리 1%까지 막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자,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해소될 때, 그 해소된다는 자체가 그러면은 이 금리를 추세적으로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이제는 그건 다르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동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이 양반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럼 이제는 다르냐? 그거는 세상이 변했지 않느냐? 기존의 세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이제는 무용지물이다. 지금 생각도 달라야 된다. 당신들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자꾸 인버스 사거나 지금 뭐 열중시에 하면서 인공지능 저렇게 폭등 구경하고 있는 놈들 그래서 잘못이다. 이게 분명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24분이나 걸렸네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참 이게 참 여러분이 이게 알면은 이걸 알면은 사실 솔직하게 누구나 돈 벌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막말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 뭐 저는 뭐 6개월 이내
제 누가 지금 옳은가? 이런 이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세클턴 박단장이 주장하는 게 옳은가? 만약 이게 제가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결과가 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저는 노벨 경제학과입니다, 여러분들. 응?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겠어, 우리 인생에서. 응? 이거를 잡아내는 거. 어? 아니 앞으로 이 금융이란 건 경제라는 건 엄청 중요하잖아. 우리 돈 넣는 그러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머니다고. 이것만큼 중요한 거 어디 있어? 이거를 정확하게 그것도 이유가 널리 정해나면서 그동안 이유가 그러면서 아닌 게 아니라 내 얘기대로 싹 돼버리면 지금 이선일 같은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연준이 막아낼 수 있다. 경기 침체 경착륙을 막아낼 수 있다. 이번에만큼은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막아낼 수도 있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냉전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중국과도 좋고 좋은 거야. 해서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잖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그 중국 잡으려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필토가 안 맞아버리면 적 앞에서 자기가 먼저 자폭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이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거 연준이 장기 침체를 그냥 유도해버릴까? 그냥 묵인해버릴까? 그냥 놔둬버릴까? 저는 이렇게 보자. 아니면 저는 더 심지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거는 만들어버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건 미국 이익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응? 그러니까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야 두고 봐라. 그 전에 시장에서 뭐 어떤 얘기가 돌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전부 다 엔비디아가 폭등한다 그러니까 오늘 간밤에도 0점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도 오른 이유도 이선혁 같은 사람이 미국에도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스학개미가 있는데 스학개미는 개념이 없잖아. 솔직말로 얘기해서. 그러지만 수가 엄청 많잖아.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또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 일정 기간까지는 무서워요. 장이 그렇게 그쪽으로 쏠려 가볼 수도 있어요. 똑똑한 놈들보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똑똑한 놈이 이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 그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분명히 있다. 데이터가 이제 말해주고 누적 효과가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난 게 아니라 데이터의 후행성이라는 것은 누적 효과라는 것은 어느 순간 훅 아무도 도망갈 수 없게 나타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이선혁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실험률 족하지 마. 그러면서 사실은 엔비디아 매수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 있죠. 그렇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게 무섭다. 왜 어둠이 무섭냐? 왜 우리 어둠을 무서워하잖아. 그건 왜 그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서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잖아.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물의 양질 전환의 법칙에서 수증기가 물이 99도까지 끓을 때야 100도가 됐을 때 99도 때 사람은 이게 수증기로 될지 보이지 않아서 몰라요. 물이 99도까지 끓을 때는 모른다니까.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어느 순간 확 나타나 보는 거죠. 모제비 게임에서 모제비 공을 때릴 때 마지막 어떤 사람이 때릴 때까지 그거는 전조현상이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 확 나타나는 거죠. 자, 요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매수론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자고. 자, 그러면 좀 더 들어볼까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아깝네. 오늘 2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겠느냐라고 반영하니까 나쁜 상황이 부각된다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분들은
그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자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2부는 따로 하겠습니다. 2부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엔비디아 관련해서 방송분만 따로 잡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고 제가 이거를 이게 왜 이게 잘못됐는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왜 저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공지능과 과거 인터넷 시대 비교해서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이라 한 거잖아요. 그게 3의 물결이 사실 3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1차 산업혁명 있었고 2차 산업혁명 있었고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3차 산업, 2차 산업은 그야말로 자동차 혁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의 혁명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3차 산업은 말 그대로 3차 산업은 인터넷의 혁명이죠. 인터넷의 혁명은 한마디로 어떤 혁명이냐? 정보의 혁명, 그리고 속도의 혁명,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의 혁명이죠. 연결, 정보, 속도 이 세 개가 하나의 공통으로 하나의 묶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대변혁, 혁신, 그야말로 혁명,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런 거고요. 이 3차 산업혁명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죠. 그죠? 이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연결, 뭔가 속도, 뭔가 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디 안 가고도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예약을 그냥 할 수 있는 거. 내가 기차표도 예매할 수 있잖아. 이것도 속도, 뭔가 내가 그러면 주민등록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일이 할 수가 없었잖아. 속도도 안 나오고 보내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가야 됐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보내주려고 그러면 내 보내줄게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뭐 Q코드 이렇게만 보내주면 바로 예약이 무슨 항공 예약이든 하다못해 저기 우리가 옛날에 탄자니아를 가더라도 지금은 공항 안 가고도 예약이 되잖아. 이거는 혁명이죠. 이거는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엄청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생산성 향상에 비용을 안 들고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뿐만이니까 전자상거래 야 인터넷 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닷컴 버블 때 왜 그렇게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때는 실제로 혁명이 일어났어요. 기업의 혁명, 혁신의 혁명, 생산성의 혁명, 판매의 혁명.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전자상거래들이 어떻게 인터넷이 아니면 어떻게 전자상거래가 여러분 거래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이거는 그런데 반해서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좀 얘기 좀 하고 끝낼게요. 4차 산업 나중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건데 미리서 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두리뭉실하잖아요. 벌써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뭘 합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무슨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막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 딱 하나인데 선명하잖아. 그거는 그만큼 혁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물결이 3의 물결이. 그런데 말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좋지만 더 뛰어난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놓고 보면 사물 인터넷?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결국 연결입니다. 연결된 사회라는 거야. 무슨 자동차와 냉장고끼리 사람과 먹끼리 이렇게 연결. 그런데 이거는 결국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성 내지는 그 배경에 의해 존재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어떤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명이라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인터넷은 사상 초유였어요. 그 전에 그 어떤 것과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온 혁명이었잖아. 인터넷 혁명. 그렇지만 우리가 말은 4차 산업, 4차 산업 그런데 그 내용을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사물 인터넷? 그건 인터넷 혁명이지. 이게 무슨 4차 산업 혁명이야.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상 초유 이런 거는 거리가 멀잖아.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사상 초유에 열광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은 그렇게 사물 인터넷 끌지 못했어요. 그냥 테마 정도에서 그쳤어요. 자, 자율주행도 4차 산업혁명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자율주행 보세요. 자율주행도 결국은 뭡니까? 데이터 싸움. 결국은 뭡니까? 정보 싸움. 결국은 뭡니까? 속도 싸움이잖아요.
아니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빨리 실시간으로 그 운전자 시스템한테 그 중앙 무슨 뭐 최저 뭐 그런데 보내줘야 그걸 보고 판단해서 자율주행 운전자 없이도 사람이 없이도 그걸 보고 운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3의 물결 인터넷 시대야. 이것이 무엇이 달라요?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별 볼 일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인공지능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물론 지금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엄청난 그 무엇이다, 동떨어진 것이다, 사상 초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인터넷 열풍이 아니 엔비디아 열풍이 불고 이선혁 같은 사람이 더 매수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제가 아무리 AI를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또 공부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까지 나온 이유 결론적으로 뭐 이유가 됐습니다만 인공지능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정확하게 말하면 20년부터는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사용해온 뭐 하다못해 뭐 어디 뭐 어느 고객센터에 그 사람들 뭐 고객센터에서 뭐 어떤 놈들 가리고 이놈한테 전화하고 저놈한테는 무슨 전화하고 이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우리 오래전부터 내비게이션 한 20년 전부터 티맵 막 이런 거 사용해 왔잖아.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요. 결국은 인공지능이라고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 제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터넷 시대의 바탕이 그렇게 3의 물결 내에 있는 그 어떤 것이란 얘기죠.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사실 실제 앞으로 벌어질 산업의 어떤 생산성, 혁신성에 비해서 어떤 효과성에 비해서 그게 과연 매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는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포감, 두려움 모르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도 회사도 해야 되나? 뭐야 엔비디아 저 부품을 우리 아마존에서 깔아야 되나? 라고는 하지만 그래 사는 좋지만 과연 그것이 아마존 입장에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매출로 이어질까? 이거는 인터넷은 분명히 매출이 이어졌어요. 전자상거래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과연 이어질까? 자, 최근에 어젠가 제가 텔레비전 안 봅니다만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추석 연휴 때 길로 사람들이 갔는데 그건 인공지능이라니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간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린 거 맞는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거 믿고 갔더니 야, 만약에 그 사람이 따로 있으면서 그 데이터는 내가 뽑아보는데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갖고 아니야 이거 사람이 창의적으로 판단해서 수도버렸더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그걸 인공지능에다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맡겨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상한 충청도에서요 인공 내비게이션대로 갔는데 완전히 거기가 그 1km를 가는데 거기 차들이 몰려갖고 그 3시간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빙 로봇 저도 뭐 서빙 로봇집 갑니다. 뭐 하다못해 저기 뭐 우리 뭐 저 또 자주 가는 가나한데 그래. 저도 유심히 봐요. 이렇게 봐요. 인공지능 하는 꼬라지를 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인공지능 기계 도입만 시켰지 사람은 하나도 줄지 않아. 다시 말해서 인터넷만큼 혁신이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닌 걸 어떻게 보면 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앞으로 제가 이제 2부에서 방송한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선엽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지금 엔비디아를 띄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혁신성, 그 생산성, 그 앞으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곧 조만간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 막 인공지능 막 이렇게 기대감으로 해서 얻은 것이 이게 탄로나면서 이게 수급이 쏠린 거잖아. 전 세계 수급이. 이 수급은 나중에 무게감으로 돌변한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은요, 그게서 통한다고. 어쩔 때는 그 이유는 이중나선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 나쁘다, 나쁘다, 좋았다, 좋았다, 나쁘다. 계속 바뀌는 거지. 이것이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의 서학개미 현상도 지금 이게 좋을 때는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그런 신호가 안 오고 연착륙으로 되겠네 라고 할 때는 이 수급은 그야말로 버블을 만드는 일대 어떤 그런 원군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제 예상대로 뭔가 어느 순간 들통나고 뭔가 그런 변곡점이 왔을 때, 뭔가 진정 어떤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이게 또한 반대로 이제는 완전 그야말로 원군에서 역적으로 버블을 가장 봉인했던 그런 어떤 한탄 하나의 가장 큰 이유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가 경험하기 정말 지금까지 좀처럼 보지 못했던 대공황급의 폭락을 또 견인할 수 있는, 밀어버릴 수 있는, 아래로 밀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담, 아주 나쁜 그런 뭐랍니까? 매물 또는 수급이 될 수 있어요. 반대 성격의 수급.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로. 자, 이런 전체적으로 자, 오늘 방송할 EBS 방송할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자, 미리서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 방송 일부 방송 제가 포기하고 좀 더 시간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원래 제가 유튜브를 안 통하고 바로 보내드리려고 한 방송이었는데, 그러려면 33분까지 끝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42분이 지나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듣고 2부를 오늘 있든 다음에 있든 2부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